장문 기출문제 분석 강의 8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6번 문제 먼저 시작할게요. 자, 조금 새로운 유형이죠. 5가지 자료가 발표에 활용됐다는 걸 먼저 보기를 통해서 제시해 준 다음에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각각의 자료의 활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기억을 보면 라플레시아가 덩굴 식물에 붙어 있는 사진 자료인데, 자, 여기 첫 번째 자료 제시 다음에 이 문장을 읽으면 되죠. 숙주인 덩굴 식물에 기생하여 양분을 흡수한답니다 해서 36번에 1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5번에 1번 잠깐 보고 갈게요.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라고 하는 건 요 고개를 저으며 같은 게 비언어적 표현이죠. 그런데 이 고개를 젓는 이유가 청중의 행동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너희 행동을 좀 변화시켜라. 이런 걸 요구하기 위한 건 아니죠. 그냥 다른 식물에서 양분을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요런 설명을 위한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5번의 1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니은 자료 수염 틸란드시아가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사진 자료를 보여준 다음에 사진 속 식물에 공기뿌리가 하는 역할을 설명한다. 자, 이 문장이죠. 공기뿌리를 이용하여 다른 식물에 붙어서 살아가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디귿 수염 틸란드시아 잎을 확대한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서 자, 디귿에 보면 사진 속 식물의 잎에 있는 털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자, 색깔이 좀 빠졌네요. 자, 털의 기능. 비늘처럼 생긴 털을 통해 공기 속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얻는다 합니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5번에 2번이요. 발표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한다. 자, 여기 보면 곤충을 속이는 식물이 있다면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청중의 반응을 보고 거의 모르시는군요. 라고 하면 청중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거 맞습니다. 35번의 정답은 2번 되겠네요. 그 다음 계속 자료 활용 보겠습니다. 이번에 리을이요. 자, 리을은 좀 함정이 있죠. 미리 풀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자, 리을은 동영상 속 식물의 꽃이 작고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지문에 보면 분명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달의 꽃은 작고 잎에 가려져 있어 곤충들이 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면 그래서 잎을 꽃처럼 보이게 해서 곤충을 유인하고 번식에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계달의 잎 색깔이 달라집니다. 잎이 꽃가루 바지 기간은 흰색으로 변했다. 꽃이 수정되면 녹색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잎을 꽃처럼 보이게 해서 곤충을 유인하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꽃이 자꾸 잎에 가려져 있는 이유를 설명한 게 아니라 왜 이 계달의 꽃은 잎이 꽃처럼 보이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6번은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 같은데 틀린 선택지.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36번에 5번 해바라기의 꽃송이 전체가 잘 드러나는 사진 자료. 자, 보면 사진 속 식물의 꽃송이가 낱낱이 꽃들이 한데 모여져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데 활용하겠다. 자, 여기 있죠? 작은 꽃들이 모여 커다란 꽃처럼 보이게 한다. 자, 3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가 35번의 답은 찾았는데 그래도 35번의 5번 선지를 좀 헷갈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청중이 발표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 자, 효용은 쌤이 수도 없이 얘기했듯이 쓸모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의 상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효용을 제시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화제를 전환한다는 건 뭔가요? 지금까지 하던 얘기에서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35번의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낯선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앞의 내용을 발표 중간중간에 요약한다든지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35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세트가 아니라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유형이죠. 자, 학생 1과 관련된 선지 먼저 보면 37번에 1번과 37번에 3번, 그 다음에 37번에 4번 보이는데요. 자, 37번에 1번 학생 이름 발표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기억을 떠올린다. 여기 있죠? 본 적이 있어. 그 다음에 37번에 3번 한번 볼까요? 학생 일의 의문에 대해라고 했는데, 자, 여기 지금 학생 일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죠? 그러면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37번에 3번이 틀렸구나. 자, 그 다음에 37번에 4번, 5번 볼까요? 자, 37번에 4번 보면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궁금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학생 1. 나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어 라고 말하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학생 이동, 나도 그랬어라는 게 뭡니까? 나도 아쉬웠어. 이런 뜻이네요. 자, 그 다음에 37번에 2번. 학생이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상대에게 확인한다. 자, 요 부분이죠. 수염 핀란드시아가 기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라고 해서 이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 37번에 5번. 학생이는 발표 내용 외에 추가적 정보 탐색을 하려 한다. 이 부분이죠. 수염 핀란드시아가 어떻게 번식을 하는지 좀 찾아보겠어 라는 게 추가 정보 탐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7번의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38번부터 42번 대화를 통해서 건의문 쓰기 내용입니다. 자, 39번 문제. 학생 3이 학생의 회의를 준비하면서 대화 내용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화 내용이 있으면 맞고 없으면 틀리고 그렇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38번에 1번 밑줄 친 거부터 빠르게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자, 기억은 상대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자, 상대가 어느 학교가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교과과서를 바꿨다더라라는 언급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교과과서를 왜 바꾼 거야? 라고 정보를 요청하니까 38번에 1번은 맞죠? 자, 그 다음. 자, 39번에 1번 메모한 내용 좀 볼까요? 자, 옆에 학교는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교과과서를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교훈 변경을 논의하면 좋겠다라는 메모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 학생 2의 발언을 메모한 거죠. 자, 위에 옆에 학교가 개교 60주년 앞두고 교과서를 바꿨다고 하니까 우리도 교훈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내용을 메모 잘했습니다. 그 다음 기왕 읽었으니까 니은 밑줄 보면 상대방의 생각을 수긍이라는 게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맞아 라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 나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가 자신의 경험 되겠네요. 자, 39번에 1번, 38번에 2번 모두 잘 해결됩니다. 자, 다시 39번에 2번 메모 볼까요? 자, 우리 학교 교훈도 특정 역할만이 부각되고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교훈에 공감하기 어려워한다. 자, 요 학생 2, 3과 학생 2의 말을 그대로 요약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39번에 2번도 맞고요. 그 다음 38번에 3번 보겠습니다. 디귿 밑줄. 나는 우리 학교 교훈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뭡니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바꿔야겠다면 인식의 전환, 뭐 생각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 맞고요. 그 다음 39번에 3번 선택지. 자, 요약 내용. 자, 옆에 학교는 동문회를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여기 있네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학생 3이 동문 선배들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봐야겠어. 자, 여기 여러 의견을 경청이란 게 주의 있게 듣다, 집중해서 듣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메모 잘 됐고요. 자, 리을 밑줄 볼까요? 교훈 변경이 왜 필요하고 어떤 효과인지 알리는 게 중요할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이게 틀렸네요. 상대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상대의 의견, 교훈 바꾸는 게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교훈 변경이 왜 필요한지 효과를 알려야겠다 해서 의견을 보완하는 거에 더 가깝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38번의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9번에 4번 다시 메모. 자, 교훈 변경 추진 여부를 학생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른 학교의 사례를 찾아야겠다. 자, 여기 초록색 황펜 보이죠? 학생의 안건으로 올리고 다른 학교 사례를 찾자로 잘 요약돼 있습니다. 그 다음 38번에 5번 답은 찾았지만 자, 미음 밑줄 보면 교훈을 미리 제안받으면 교훈 변경을 확정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그 내용은 빼자라고 해서 상대의 생각과 다른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부분 잘 나타났습니다. 자, 39번의 답은 5번인데요. 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한 함정이죠. 자, 쌤이 화살표를 지문에 미리 거놨습니다.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회의를 통과시켜요. 그 다음에 교훈 변경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선배들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 39번 보세요. 학생의 회의 전에 선배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면 지금 메모가 잘못됐죠. 전에가 아니라 학생의 회의 후에 동문 선배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단계에서 찬반 의견을 조사하는 식으로 메모가 되어야 합니다. 39번의 답은 5번. 자, 그 다음. 자, 이번엔 40번 이제 실제 글을 쓰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5단계 또는 6단계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선택지가 있죠.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40번에 1번 볼까요? 자,
옆에 학교가 예전 교과가사에 담긴 가치의 중요도가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A의 내용. 아까 학생 3의 발언인데, 쌤이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화면 오른쪽에 그 선지와 대응한 학생들의 발언을 이렇게 편집해 놨습니다. 위에 한번 보시고요. 자, 나아가 관련 사례죠. 관련 사례를 고려하여 나에서 학생들의 삶이 예전보다 행복해졌다는 걸 강조하겠다. 자, 이게 잘못됐죠? 여기 지문에 보면 건의문에 뭐라고 써 있나요? 변경된 교과 가사가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한 삶을 강조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40번의 1번은 글의 내용과 맞지 않아서 틀렸고요. 그 다음 40번의 2번 볼까요? 자, 교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비의 내용. 자, 요 위에 박스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다가 이제 문제 상황이죠. 자, 요 문제 상황과 고려하여 나에서 교훈 내용이 구성원의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다. 자, 지문에 보면 뭐라고 글이 써 있냐면 현재와 미래의 구성원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과거와 지워야겠네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이렇게 고쳐야 맞는 스택지가 되겠죠? 자, 40번의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40번의 4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 조사를 제안한 D. 자, 위에 박스 내용 보이죠? 의 내용은 자, 라가 화면이 잠깐 멈춰는 자, 이거요. 건의 내용 및 근거 제시입니다. 자, 건의 내용 근거 제시를 고려하여 나의 교훈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반영되었다. 자, 이 부분이죠. 설문조사 해봤더니 전교생의 91.8%가 찬성했습니다. 라는 요 내용을 활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40번에 4번은 일단 틀린 게 없네요. 자, 그 다음 40번에 5번. 자, 교훈 변경을 학교에 건의하지 않은 이. 자, 위에 박스 한번 보시고요. 이 내용은 가를 고려하여. 자, 가가 뭐였나요? 자, 가는 아까 여기 예상 독자 및 인사말이죠. 가를 고려하여 나에서 교장쌤을 예상 독자로 하는 것. 그것까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역 학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 자, 이런 내용은 지문에서 발견되지 않죠. 지문에서는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 교과를 바꾸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40번에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3번을 우리가 아직 찾지 않았는데, 자, 3번은 왜 지금 안 찾았냐면, 마에 고려하는 내용이죠. 자, 마가 뭔가요? 건의 내용 재확인 마무리 일사예요. 자, 그러면 교과보다 교훈을 바꾸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교훈을 바꾸는 일도 교과를 바꾸는 것만큼 어려워하면은 교과보다가 아니죠. 교과만큼이겠죠. 교과만큼 교훈을 바꾸긴 어렵다는 C의 내용으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거기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말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훈을 제안받아 달라는 건의 내용을 재확인. 자, 여기에 지문엔 요 내용이 있죠. 40번에 3번은 조금 치사한 함정인데 글 자체에서 잘못된 건 아니고 이 학생일의 발언을 선지로 만들 때 좀 함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40번의 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41번 윗글에 밑줄 쳐 있는 A, B, C, D를 한번 빠르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건의문의 특징이 있죠. 먼저 글의 특성을 고려해서 누가 건의를 하는지 건의의 주체를 제시합니다. 여기 보면 학생의 대표 안아무개 학생이네요. 자, 그다음에 2번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출처를 제시했다. 자, 여기 최근 방송 뉴스에 따르면이라 해서 출처가 잘 제시되어 있고요. 그다음 C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예상 반론을 제시했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교훈은 학교의 이념을 표현하는데 단순히 표현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상대방에게서 예상된 반론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교훈이 왜 중요한가 그런 거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화제의 중요성 환기하기 위한 비유적 표현을 제시했다라고 했는데, 자, 비유는 직유도 있지만 은유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교훈이 뭐다? 그릇이다. 이렇게 은유적 표현으로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어 건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거쳐야 한 과정을 제시했다. 자, 여기 쌤이 형광펜 매일 표시하는데요. 먼저 취지 설명, 그 다음 의견 수렴, 학교 운영의 심의 이런 식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해 놨으니까 5번도 맞습니다. 자, 41번의 정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2번 고쳐쓰기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쳐쓰기 문제 할 땐 원래 글에서 바뀐 글에 뭐가 바뀌었나를 항상 잘 보라고 했죠? 자, 여기 보면은 오문단을 고쳤다고 했는데요. 자, 원래 오문단의 내용은 이렇게 세 줄 짧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문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바뀐 게 없이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어디가 바뀌었냐? 자, 쌤이 이렇게 괄호로 묶어놓은 이만큼의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그러면 왜 이렇게 추가됐을까? 자, 친구가 어떤 조언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일단 답부터 볼까요? 1번이죠? 자, 이게 교훈이 바뀌면 뭐가 좋은지, 긍정적 측면을 첫째, 자,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는다. 둘째, 애교심과 학교의 긍지가 높아질 거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 긍정적 측면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 기대 효과를 제시한 거죠. 자, 나머지 선지들이 틀린 이유 한 번씩 눈으로 보시고요. 자, 특히 이 건의를 받는 대상을 위해서 바꾸자는 게 아니라 건의를 받는 대상 교장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오문단은 학생들에게 좋은 점을 언급했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세트 43번부터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3번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방식이요. 자, 요 문장 형광펜 좀 봐볼까요? 지속 가능한 항공유란이라고 해서 이제 용어를 설명하는데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면서도 하면 유사점이죠. 그다음에 화석 연료가 아닌 폐기물이나 작물 등을 연료로 생산한다라고 하면 뭔가요? 큰 틀에서 항공유라는 점은 같은데 거기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글을 쓸 때 대비의 방법을 쓴다라고 쌤이 설명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43번은 1번이 맞겠네요. 그 다음, 지속 가능 항공유의 생산 과정을 단계적으로 서술하려면 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여야 되는데, 자, 그런 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자, 형광펜 이 부분 좀 봐볼까요? 지속 가능한 항공유는 효율적이다, 친환경적이다라고 해서 항공유의 장점은 언급했는데 단점을 언급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글 쓰는 방식이 묻고 답하는 방식도 아니죠. 자, 43번에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43번에 5번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할 때의 국가별 자 여기 보면 유럽연합 우리나라 이래서 여러 국가별 설명은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43번에 5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43번에 4번 지속 가능 항공유 도입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 자 여기 항공유의 부족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정도에서 뭐 예상된 문제점은 나오는데 그것을 역시 시기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한 건 아니기 때문에 43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글 마무리 짓는 거 조건이 있죠? 자, 글을 마무리할 때 상공유 사용의 의의를 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환경과 관련 학생들의 실천을 제안하라. 자, 이 문제요. 먼저 풀어본 사람들은 아마 답이 두 개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5번과 1번 스택지가 두 개의 조건이 다 있습니다. 항공유 사용의 의의 5번에도 있고요. 1번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실천 제안 5번에도 있고요. 1번에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답이냐? 자, 쌤이 여기 빨간 글씨에는 요거 보이는가요? 자, 문제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조건을 하나 사실 숨겨놨습니다. 뭐냐면, 의의를 먼저 쓴 다음에 실천을 써라. 이렇게 조건을 숨겨놨거든요. 근데 요걸 보지 않고 요거 두 개만 보면은 답이 두 개로 보여요. 자, 5번 볼까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란 의의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적은 항공편을 이용하자 실천을 했죠. 근데 1번 스테이지 보면은 자 눈에 딱 보이죠. 실천을 먼저 써놓고 그 뒤에 의의를 썼기 때문에 요 숨겨진 요 조건에서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44번의 답은 5번이에요.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스택지는 여러분들 형광펜만 치면서 이해해 볼까요? 2번은 실천만 있고 3번과 4번은 의의만 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44번의 답은 5번입니다. 가끔 이런 함정도 있다는 거 좀 오늘 마침 문제가 있었으니까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45번 문제 3점짜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글을 쓰고 아쉬워. 자료를 좀 수집해볼까 해서 수집한 다음에 이 자료를 그래 요 문장을 보완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풀면은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45번에 1번 기억-1 자료를 활용하는데 자, 자료 보세요. 이런 자료 있을 땐 쌤이 항상 숫자가 제일 높은 걸 보라고 했죠. 비행기가 285 탄소 배출이 가장 많네요. 그 다음에 기차는 14 가장 적네요. 이제 이 내용을 어디다 넣는다? 시간 손실을 감수해도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자는 운동에다가 넣겠다. 자, 이 문장을 보완한다는 뜻이죠? 아주 좋습니다. 잘 썼고요. 자, 45번에 3번. 디귿을 활용하여 라고 했는데 디귿 자료 중에 전문가 인터뷰 중에 이 부분이에요. 작물 재배로 인한 산림훼손 식량 부족이 우려됩니다. 뭐 때문에?
작물을 지속 가능 항공유로 쓰면. 자, 그 내용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자,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 사용을 제한하는 이유로 이 문단에 쓰겠다. 자, 여기 있네요. 그죠? 유럽연합은 작물 기반 바이오 연료 사용을 규제한다. 왜 규제하냐? 산림 훼손과 식량 부족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활용 잘했고요. 자, 그다음 3번 스택지 지금 1번 받고 2번 건너뛰고 3번 받고 4번 보고 이유 알죠? 자, 지금 문단 흐름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4번 스택지 먼저 볼게요. 3문단 보강하라고 했죠? 자, 기억다실과 니은을 활용하는데 똑같습니다. 수치 큰 거 보세요. 비행기.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비행기. 그 다음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하면 탄소 배출 감축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을 이라고 했는데 니은 자료가 뭔가요? 자, 지속 가능 항공유 1% 혼합하면 16만 톤 탄소 배출 감소. 이 내용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자, 지속 가능 항공유의 친환경적 특징. 자, 요 문장이겠죠? 자, 요 문장을 보여주는 근거로 보완해 주겠다. 아주 잘 보완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이제 45번에 2번 선지 볼까요? 자, 2번 선지가 4문단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틀렸네요. 뭐가 틀렸나? 볼까요? 기억 다시 이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 항공유가 2050년에 2025년보다 50배 이상 필요하다.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죠? 여기 써줬습니다. 56.125배니까 50배 이상 맞지요? 그 내용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지속 가능 항공유의 혼합 비율을 2050에 50년에 70%까지 높인다. 자, 이 문장이죠.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이게 틀린 이유가 뭐냐? 지금 기억 다시는 지속 가능 항공유의 필요량을 얘기한 거고, 지금 사문단에서는 혼합 비율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내용을 가져다가 근거로 추가할 순 없겠죠? 자, 그래서 45번에 2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쓴다는 건 글의 내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렇게 단순히 내용이 보인다고 무조건 맞는 건 아니라는 거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선택지 45번에 4번. 기억 다시와 디귿을 활용하라. 자, 쌤이 이렇게 연도가 흘러가는 그래프는 증감을 보면 된다고 했죠. 자, 지속 가능 항공유 예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자, 쭉 증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디귿 자료를 왜 활용하라고 하느냐? 바로 요 문장. 양의 한정이 있습니다라는 공급의 제약. 자, 이 내용을 어디다 갖다 넣는다고요? 자, 이 부분 정부가 기업을 제한 생산 기술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 항공유의 공급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요 오문단의 요 문장에다가 그 이유로 쓰겠다는 거죠. 딱 좋습니다. 자,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8강 강의 이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